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 83세 박만복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50년간의 습관처럼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30분간 몸을 담갔죠. 하지만 욕조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만복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회복하셨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 약 3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혈압 변화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목욕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 건강 관리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아닌 심신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목욕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욕실에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영수 할아버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의 위험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따뜻한 물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죠. 셋째,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목욕의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영수 할아버지처럼 이제는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일 저녁이 기다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욕을 시작하기 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 할아버지 77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작년에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 이후로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목욕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요즘은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목욕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조절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면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목욕 15분 전에 욕실 히터를 켜두거나 욕실 문을 열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하세요. 온도계를 욕실에 두고 온도가 22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수건, 샴푸, 바디워시, 목욕 후 입을 옷 등을 모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목욕 중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죠. 셋째, 목욕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이장호 할아버지는 항상 습관처럼 목욕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니 이제는 목욕 중 어지러움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욕 중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목욕 시간을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오늘 특별히 어지럽거나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목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날엔 간단히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이런 준비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울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너무 뜨거운 물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박명자 할머니 68세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뜨끈뜨끈한 물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30분 이상 몸을 담그곤 했죠. 그런데 목욕 후에는 항상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죠. 맞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 그러니까 42도 이상의 물 속에서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함과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욕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아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혈압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온도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손목 안쪽을 물에 담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또한 물을 받을 때는 처음에 차가운 물을 조금 받은 다음 뜨거운 물을 섞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받으면 욕조 바닥이 뜨거워져 앉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제는 욕조에 먼저 차가운 물을 5cm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섞는다고 하십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래 목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명자 할머니처럼 30분 이상 목욕하면 피부가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빼앗겨 건조해집니다. 적절한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목욕 중에 몸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졸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명자 할머니는 이제는 작은 알람 시계를 욕실에 두고 1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게 해요. 그러면 목욕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제는 따뜻한 물로 10분만 목욕하고 후에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니 이제는 피부 가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목욕하시나요? 매일 목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므로 매일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 75세는 저는 평생 매일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주 2, 3회 정도 목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자주 해도 괜찮지만 건조한 겨울철에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를 닦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제는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하고 다른 날은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요.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도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이제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목욕하고 있어요. 아침이나 늦은 밤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중 변화하는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에 목욕하면 체온 변화가 적어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반면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목욕하면 체온과 혈압 변화가 커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목욕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 하고 6시 30분쯤 목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식사 후 소화할 시간도 충분하고 편안한 수면을 할 수가 있겠죠? 계절에 따라 목욕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 오히려 자주 목욕하는 것이 좋지만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목욕 방법을 조금씩 바꾸면 더 건강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0세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이분은 예전에는 계절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절마다 피부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계절에 맞게 목욕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목욕 요령입니다.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목욕 횟수를 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차가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자주 하되 비누나 바디워시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빨리 건조해집니다. 여름철에는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살짝 남겨둔 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단,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가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목욕 주기가 주 2회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물 온도는 조금 더 따뜻해도 되지만 그래도 최대 40도는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별히 겨울에는 욕조에 임욕제나 오일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욕제에 포함된 미네랄과 오일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후에도 몸을 천천히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절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욕 후 수분 보충입니다. 계절 상관없이 목욕 후에 항상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속부터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딱딱한 표면, 제한된 공간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 78세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 목욕 후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어요.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치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사고는 간단한 안전장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매우 큽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욕실 안전용품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흡착식 손잡이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욕조 근처와 변기 옆에 설치하면 움직일 때 의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손잡이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욕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욕실은 사고 위험률을 훨씬 높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욕실로 가는 길에도 작은 조명을 두어 야간에 화장실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실 내 물건 배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고 바닥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문은 안에서 쓰러졌을 때 밖에서 열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여는 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목욕할 때 혼자 있지 마세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고 오래 걸리면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후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석 할아버지는 겨울철 목욕 후 갑자기 추운 방으로 나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목욕 후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목욕 후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욕실을 나오기 전에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머리카락은 특히 잘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욕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히터나 온풍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재나 화상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욕 중에 땀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목욕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했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차가운 공기는 반대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반드시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작은 상처도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도 변화로 인한 심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싱겁게 샤워하거나 스펀지 목욕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목욕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목욕 직전에 복용하지 말고 목욕 한두 시간 전이나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집니다.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욕은 이런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습 관리가 필수입니다. 보습 관리의 황금 시간은 목욕 직후입니다. 몸을 완전히 말리기 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보통 저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습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시 너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마세요. 약산성 또는 중성 제품을 선택하고
거친 수건이나 스펀지로 피부를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천연 오일을 보습제에 몇 방울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을 조금 섞으면 보습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중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욕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탈수를 예방하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욕조 목욕과 샤워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욕조 목욕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지만 오래 앉아 있어야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샤워는 더 안전하고 물 사용량도 적지만 오래 서 있기 힘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되 욕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목욕 시 사용하는 비누나 샴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순한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산성 또는 저자극성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향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임욕제나 목욕소금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임욕제나 목욕소금은 안전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피부 반응을 살펴보세요. 또한 너무 향이 강한 제품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씻기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신 목욕이 어려운 날에는 발만 씻어도 긴장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올바른 목욕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일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 목욕물 온도는 38에서 40도로 유지하세요. 둘,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 여름을 제외하고 주 2, 3회 목욕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욕은 밝은 시간대에 하세요. 넷,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는 꼭 설치하세요. 다섯, 목욕 후에는 체온 관리에 신경 쓰고 따뜻한 물 마시기를 습관 들이세요. 여섯, 목욕 후 보습제는 자극적이지 않는 제품으로 3분 이내에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목욕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움이 보장된 노후는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